안녕하세요. 깨알 역사 클래스입니다. 오늘은 우리 역사상 최고의 정복왕으로 불리는 고구려 전성기를 이룩한 한 역사인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 수많은 명군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명군 중에서 왕이 아니라 대왕이라고 부르는 왕은 딱 2명뿐입니다. 그들은 바로 세종대왕과 광개토대왕이죠. 그 중에서 오늘 알아볼 왕은 5세기 고구려의 전성기를 이룩해냈던 왕, 고구려 19대 군주 광개토대왕입니다. 국강상 광개토 경평한 호태왕, 우리가 흔히 광개토대왕이라고 부르는 왕의 공식적인 이름입니다. 혹은 이 공식 시호를 줄여서 광개토태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만 오늘 영상에서는 가장 널리 쓰이는 이름인 광개토대왕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고구려라는 나라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대개 우리는 고구려 하면 광개토대왕 시대에 강력했던 나라로 떠올리죠. 유리왕이나 고국원왕 때처럼 다른 나라에게 두들겨 맞는 고구려의 모습을 떠올리는 경우는 드물 것입니다. 그만큼 만주 벌판을 달렸던 광개토대왕에 대해서 모르는 한국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업적을 세웠고 언제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그의 이름은 고담덕. 그의 소년 시절에는 소수림왕 및 고국양왕 시대로서 고구려의 국력이 상당 부분 회복되어 가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국외의 상황은 썩 좋다고만은 할 수 없었는데 과거 고국원왕 시절 고구려를 무지막지하게 한방 먹인 전현이 전진에게 잠깐 망했다가 모용황의 아들 모용수에 의해 다시 건국된 것입니다. 그리고 후연은 요동과 화북을 휩쓸며 영향력을 과시하였으며 고구려 남쪽의 백제도 여전히 힘이 강성한 상태였습니다. 상황 자체는 고국 원왕 때와 크게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소수림왕은 백제의 방면으로, 고국양왕은 후연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했지만 대단한 성과를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담덕은 그 과정에서 경험을 쌓고 당시 상황을 분석하면서 왕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어 갔습니다. 그리고 384년 소수림왕이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승하하여 그의 동생인 고국양왕이 즉위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 담덕은 12세의 나이로 태자가 되었으며 서기 391년 아버지 고국양왕을 이어 담덕은 18세의 어린 나이로 새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고구려의 찬란한 영광의 시작이었죠. 광개토대왕은 즉위하자마자 귀족들의 사병 제도부터 철폐합니다. 따라서 사병들은 국가의 군대로 통합되었고 정복전쟁을 위한 사전 준비가 철저히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광개토대왕은 즉위한 지 2달 만에 친히 4만의 병력으로 남쪽의 백제를 공격했습니다. 이에 석현성을 비롯한 10여 성과 한강 이북의 불악다수를 정복했습니다. 고구려의 국력이 상당히 강화된 것도 있지만 이 부분에서 광개토대왕의 군사적인 재능을 칭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시 백제의 국왕은 진사왕이었는데 담덕이 전쟁에 능하다는 말을 듣고 겁을 먹어 싸우지 못할 정도였다고 하니 말입니다. 실제로 겁먹어서 도망만 쳤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만큼 담덕이 뛰어난 군사적 재능을 갖추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당시 진사왕은 적게 잡아도 40은 넘었을 텐데 광개토대왕은 겨우 18세의 소년왕이었습니다. 그리고 2달 뒤에는 북쪽의 거란을 응징하러 갑니다. 일전에 거란이 고구려를 침략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잡혀간 고구려 백성들을 모두 되찾아오고 오히려 거란족 500여 명을 포로로 잡아오는 전과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남쪽으로 가 백제의 관미성을 공략했습니다. 관미성은 사면이 가파르고 바다가 감싸고 있는 백제 북방의 요충지였으나 군사를 7길로 나누어 20일 동안 끈질기게 공격한 끝에 성을 함락시킬 수 있었습니다. 관미성이 무너진 것은 백제와 고구려의 균형이 고구려 쪽으로 기울었다는 것을 의미했고 이는 백제의 위기와도 직결이 되었습니다. 이후 광개토대왕은 다시 거란을 상대로 한 북방 전선에 집중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백제에서는 왕의 교체가 있었습니다. 392년 아신왕이 즉위하죠. 근성의 아신왕은 즉위한 이듬해 바로 고구려에 반격을 명합니다. 393년에 백제의 아신왕은 자신의 외척인 진무를 앞세워 관미성을 공격했으나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패배.
다음 해인 394년에 백제는 다시 고구려를 공격했으나 이번에도 고구려군에게 패배했습니다. 또한 395년에도 진무의 백제군이 고구려를 공격했으나 또다시 고구려군에게 격파당했습니다. 매번 실패하지만 매년 달려드는 아신왕의 백제는 고구려 입장에서는 정말 거슬리는 존재였을 겁니다. 하지만 광개토대왕은 백제보다도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이는 바로 수시로 변경을 약탈해오는 거란족이었습니다. 396년 광개토대왕은 거란을 토벌하기 위해 직접 군사를 이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세계부락을 격파한 뒤 수없이 많은 말과 소, 양을 노획해 왔습니다. 이는 거란족 중 한 일파로 추정되는 비려를 토벌한 것인데 능비문의 판독에 따라 비려는 패려로 일기도 합니다. 이때 당시 광개토대왕은 염수에까지 이르렀다고 하는데 이 염수는 소금호수를 말합니다. 그 소금호수는 현재 중국 내이멍구 자치구 시린 고러맹 둥우주 무친기의 소금호수로 추정되는데 이는 시라무렌강 유역이니 위치는 대략 이쯤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고구려 전성기의 지도보다도 실제 과거 고구려의 영역이 더 넓었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리고 거란과의 전쟁이 마무리되자 광개토대왕은 눈엣가시 같은 백제를 박살내기 위해 직접 출정합니다. 이 출정은 할아버지의 원수를 갚는 대업이기도 했죠. 광개토대왕의 고구려군은 수로와 육로 양면으로 진격하여 아단성, 미추성, 대산한성, 고모루성 등 백제의 58개 성을 무너뜨리고 700촌에 달하는 고을을 함락했습니다. 그리고 백제의 수도로 압박해 들어갔습니다. 아신왕은 필사적으로 항전했으나 그는 광개토대왕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광개토대왕은 백제의 남은 군대를 격퇴하고 성을 포위했습니다. 더 이상의 항전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아신왕은 광개토대왕에게 항복을 선언합니다. 아신왕은 광개토대왕에게 포로 1000명과 세포 1000피를 바치면서 지금부터 이후 영원히 노객이 되겠다라는 맹세를 하죠. 이로써 광개토대왕은 근초고왕에게 죽은 고국원왕의 원수를 충분히 갚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신왕은 잠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항복한 것일 뿐 이후로도 계속해서 고구려에게 반격을 시도했습니다. 물론 죄다 실패했지만요. 이제 남쪽의 백제도 꺾어 놓았겠다. 광개토대왕은 선대왕들의 꿈이었던 요동정벌을 감행합니다. 고구려의 또 다른 원수인 모용선비를 박살내러 가야겠죠.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파트 2에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할아버지의 복수를 시원하게 해내고 고구려의 전성기를 이룩한 광개토대왕 파트 1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역시 예상대로 광개토대왕을 한 편에 담기는 역부족이었네요.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광개토대왕 파트 2도 꼭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깨어클이었습니다.